안녕하세요. 다원 영재수업 부원장 김유현입니다. 일단 오늘 비가 좀 와서 11월달에 가장 많이 온 거라고 괜찮은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날 영재고 입시, 영재고 과거 입시 개선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계속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부분인데,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지금 모이신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선해서 말한 포인트들을 보면, 물론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재고를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입시안도 바뀌고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먼저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내신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직 초등학생인 분들도 거의 대부분 많으시고, 그 중학생인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재수가 있는 것 같아. 학교에서 맨날 자. 근데 시험은 잘 봐. 이런 친구들이 영재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영재수 뽑아줬어요, 그런 친구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친구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 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추천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고가 1, 2, 3단계로 지금 전형이 치러지는데, 1단계는 서류, 2단계 집필, 3단계 캠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요식행위처럼 매면 웬만하면 붙는, 당연히 붙는, 정상이면 붙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불과 2년 전, 3년 전부터 갑자기 애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 올해 막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세상이 지금 1차 부분에서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게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머니들도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생각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추천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평가할 때 항목들이 있는데 매우 추천함 뭐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유로 써야 돼요. 선생님이. 근데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 50명에서 80명 정도 영재고로 지원해요. 그럼 선생님이 매우 추천함을 체크를 하고 그걸 일일이 다 그 50명을 기록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써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짜 실제로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너무 이쁜, 뭐 수업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지금 내신이나 추천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사실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하든지 발목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이제 중요해졌다, 진짜로 이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영재반에서도 애들 얘기하는 게, 내신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정규 1등을 목표로 해라. 일단 되든 안 되든. 근데 일단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중도가 연계성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케모 뭐 고등 케모만 하면 무조건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물론 고등 케모까지 간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수학 공부를 빠르게 시작해서 정화할 수 있었고, 그렇죠? 정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공부까지 견뎌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 공부 오래 하는 거죠. 그냥 그 의미예요. 근데 과정이 지나갈수록 그걸 갖다 견디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낸 친구들은 사실은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거 자체를 해낸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잘하는 거고. 근데 고등 케이블을 해서 잘하는 거라기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체제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허약한 친구들은 무조건 고등 케이블을 가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확실히. 네. 그래서 중등화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사교육 근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명시하고 있고 이미. 근데 저도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지나침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적절한 부분에 대한 일단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력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대표하는 건 사실 이제 영역 비중이랑 그 시험 유형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입시 개선안이 발표되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역 비중이란 건 상대적으로 교과 영역에 맞춰서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전에는 물론 저희가 복귀를 해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선안 발표되면서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한다는 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녀요. 기출문제를 공개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봐도 떳떳하게 영재성 평가를 하는 그런 시험이다.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영역 비중이라고 하면 중등 안에서 어머니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수 기하예요. 일단 가장 메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합적 사고라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파트로 정수 요건을 이용하는 정수 파트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등 베이스 안에서 근거가 되는 단어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자연수의 성질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영재고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KMO를 할 때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KMO를 준비한 친구들은 주 활약 주인공들은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중학생들은 지금 좀 밀린 지 오래됐어요. 주인공으로서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정수를 좀 깊게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친구들이 정수를 너무 깊게 공부한다. 이건 의미가 좀 없어요. 사실. 정수는 실제로 KMO 자체, 올림피아드 자체에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지만 영재고 시험이나 사실 고등학교 뭐 과정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를 지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 그 중학교에 나온 그 단원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실히 하고 좀 심화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수 공부가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 비중이란 건 어찌됐건 교과 과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이제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작년 영재고 문제, 올해 영재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1학년도 나왔던 문제들은 사실 조합 문제나 정수 문제 거의 없고요. 사실 정수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수, 기하, 조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현저히 카운팅에 대한 조합 문제들이 일단 좀 줄었어요. 많이 확실히. 그러니까 대수랑 기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조합적인 사고는 필요해요. 뭐 세는 거. 그래서 조합이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하 조합은 아이들의 영재성을 판단할 때 아주 훌륭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지금 녹아서 영역 비중 안에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시험 유형도 사실 요번에 대전 예를 제가 좀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대전은 이제 대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학교예요. 영재고 시험 안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기출문제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제를 한 4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 3분 8초 정도. 그러니까 3분에서 4분 정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전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에 나온 것도 문제가 너무 많다. 지금 영재고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좀 줄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유형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근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중등 안에서의 사고 능력과 어찌됐건 수학적인 역량을 보고 싶다. 이런 부분을 박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보시면 내신 부분은 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내신은 뭐 그냥 하면 되지, 아니면 짧게 준비하면 되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중학생이 이제 되실 거니까. 그리고 추천서는 영재처럼 학교에서도 좀 뛰어난 학생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얘는 잘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니면 학교에서는 소극적이야. 선생님은 알 길이 없어. 이 아이가 영재인 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영재인데 밖에 나면 영재가 아니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니까 아이가 소극적일 수는 있으니까 뭐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는 영재원 중학교 되고 2학년 되고 뭐 이러면 사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 아깝다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주창 요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재원은 다녔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니고 거기서 하는 주제들이나 공부들이 분명히 뭐 스펙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하다못해 자소 쓸 때도 주제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험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도 영재원은 꼭 다닐 수 있으면 다녀서 이제 뭐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의미있는 영재원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영역 비중.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영재원 열심히 하고 영재원까지 이제 수료하면 좋겠다. 요걸 말씀드렸고요. 그 중등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학 역량 강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가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고 서술형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일단 융합형이라는 건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융합형이라는 건 그냥 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섞으려면 뭐 한두 가지 있고 두세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섞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기본기가 탄탄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기하는 싫어, 못해. 대수는 너무 쉬워. 대수는 못해. 기하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K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합은 싫어. 아니면 조합만 좋아. 근데 이런 경우 좀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만 좋아하는 경우들은 생각을 하는데 쓰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머리는 좋은데 쓰는 게 귀찮은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지금 초등학생 어머니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써야 돼요. 서술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알아보게 써라. 그리고 줄을 바꿔 써라.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나중에 사고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전격에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술 안 하면 결국 실수 안 하거나 틀려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사실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초등학생 때 되게 반짝반짝해. 유명해 얘가. 중학교 됐더니 조용히 사라졌어. 들리지가 않아. 걔 뭐하고 있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단계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영역 간의 융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융합형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고 확장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초 수학 역량 강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수업 때 보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영화 보냐? 이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요. 그러면 애들이 앉아서 잘 푸는구나. 그래 훌륭하게 잘 푸네.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 적기만 하고 지가 안 해. 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 풀 때는 그 퍼포먼스 안 나와요. 선생님처럼 풀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아니면 달달 외워서 풀거나. 그러니까 달달 외워서 풀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건 애들한테 뭐 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는 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지금 선행 요소나 어떤 정형화된 문제를 내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입시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고 어찌됐건 융합되어 있거나 변형되어 있을 때 그걸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시대가 원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뭐 전에 뭐 학교 생활이나 이 부분은 뭐 학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학원에서 강하게 아이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보시면 핵심 문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지금 당장 입시를 치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부족한 결과 사교육 및 선행 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지금 발표된 거 보여드린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 종합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하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의 비중을 확대하고 어쩌고 하겠다. 풀이과정 중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월요일에 발표된 거거든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러면 결국 이 부분 안에서도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뭐 사교육 및 선행이라고 하는데, 선행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등선행 과정, 중등선행 과정, 중등선행은 뺄게요. 고등선행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교육이라는 건 사실 중등 과정을 너무 벗어나는, 제가 K무 1차 정도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중학생들은 1차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마음껏 할 수 있고 2차까지.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100%다 영재고 입시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예를 들면 4학년, 5학년 같은 친구들은 사실 마음껏 공부해 볼 수 있는 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K모에 열광하시고 K모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중캠 2차 아니면 고캠까지도 보면서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 근데 그 부분은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고 국어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점점 커나갈수록 과학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네, 밸런스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 1학년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이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네, 판단하셔서 이게 K모라는 것을 올인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통치해낼 수 있을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K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안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학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 상황 자체가. 네, 이거는 혹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죠, 이건 사실은. 근데 이런 문항을 어느 정도로 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문항이 나왔던 학교들이 예전에 영재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영재학교. 네. 그리고 비중 확대하고 풀이과정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 풀이과정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K모 2차는 서술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K모 2차는 아는 분 아니시겠지만 형식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나오는 영역도 비중도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수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K모에 대해서 K모 올림피아드는 대수의 꽃은 부등식과 함수방 정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영역도 맨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확히 제가 줄을 바꿔서 써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칠 때. 그러면 그런 풀이 과정을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그거 넘어가고 과정 자체가. 그러면 얼마든지 중등 과정 안에서도 이거 자체를 평가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이론이 별로 없으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애들이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본적인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단 저희가 목표 자체 이런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학생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오늘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서술형 시험이고, 저희가 시험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영재고가 아니긴 한데요. 이렇게 문제를 시험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학생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문법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는 수학에 대해서 집중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 하는 수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년이 좀 저학년이면 그런 부분 안에서는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못하는 부분 안에서 영화 보듯이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결국 한계가 명확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K모란 틀이 조금씩 깨지면 고학년들한테,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 K모를 통해서만 이게 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영재 수학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 과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영재과정의 전체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지반이라는 것과 K지반, 그리고 K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재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P지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선행을, 이게 지금 사람이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선행을 했는데 경시의 내용은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일단 경시를 K모 경시나 경시 이론을 공부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차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정도에서 각각 영역별로 좀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정수는 너무 고급이로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행 수업도 지금 K지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치환 한 번만 하면 다 수상화야, 거의. 수상화가 돼요. 네, 선행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거든요. 이것만 하면 똑같은 문제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다, 이게. 한꺼풀 벗겨내면 똑같은 문제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행이 됐든 뭐 경시가 됐든 수학 영역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P지반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선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진도 나갔는데 경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P지반은 아까 P지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PG1, 2, 그리고 PG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반, K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찌됐건 경시로 좀 더 배우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영재과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 이론 과정을 배우는 거죠. 네. 선행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PG 원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상이 잘 안 돼 있는 친구, 기하가 너무 약한 친구.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걸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PG 투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레벨인데, 일단 수하에 대해서 이 수상 이제 실력 정도로 나갈 거예요. 네. 실력 정도의 메인 교재고요. 얘는 수하 실력 정도의 메인 교재. 물론 수상 심화랑 기하 조합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PG3 과정까지 가면 이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이 수상화 핵심 문제들이나 최고 유형 문제들을 저희가 푸는 거죠. 애들 점검해주고. 물론 이때는 점수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재고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PG 3개월이고 이거 좀 더 상세히 제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건 이것도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의 문제라는 걸 K지반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제 수업식 중에 또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야, 하루에 하나를 배웠는데, 한 개를 배웠는데 한 개를 알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다. 한 개 모른다 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3교시면 3개 알아야 되는데 1년이면 몇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니네 그걸 아니? 몰라요.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개나 3개 알면 천재다. 아니면 뭐 4개 정도 알면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의 문제라는 걸 진행해서 그냥 배운 거 핵심 문제를 해서 체크받고 확인받고 가요. 그걸 풀 수 있어야 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하고, 주화 테스트나 이제 주화 테스트 진행하는데 이건 뭐 1일 테스트를 저희가 뭐 잠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는 당연히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K지반은 뭐 아까 이제 P지반이 이틀 뭐 3일이라고 하면 뭐 선행을 어느 정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선행 하루에 이제 경시 이틀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K지반은 선행 이틀에 경시 하루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네. K반은 뭐 말씀을 오늘 잘 안 드렸거든요. 일단 이거 K반 과정. 그래서 일단 PG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만약에 K지반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수상을 잘 못해요. 그러면 K지반에 넣지는 않아요. 네, 넣지는 않고 수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상 어느 정도 좀 탄탄히 돼 있는 친구들이 이 과정을 가는 거고요.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다시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 PG 뭐 1, 2, 3단계 있으니까 뭐 3단계부터 시작하든 이런 부분. 3단계는 어차피 수학상화에 대한 핵심 심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하고 이제 영재 과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커리큘럼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K지반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좀 더 위주이고, 그 다음에 경시 과정을 하루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일단 KG 1반은 수원 핵심 과정이고 KG 2반은 수투가 핵심 과정. 그리고 이제 조합 기하 정수에 대한 이제 경식 부분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개월 과정인데 이거 하루에도 되나요? 하루에도 돼요. 이 3개월 과정이 12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가능한 과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현재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이상적인 뭐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회면 사실 12번인데 12번 특강을 관리 받으면서 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케모,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케모 교육이 주 3일 동안 혹은 주 5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을 때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케모 2차 했을 때 딱 주 3일만 했어요. 주 3일만 하고 더 이상 뭐 시키지도 않았어. 영어 할 거 있으면 영어 하고, 국어 할 거 있으면 국어 해라. 과학도 해야지. 할 거 이렇게 많은데 해라. 이렇게 하고 다른 학원들 주 5일에 막 몇 시까지 시키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 저희가 가르친 친구 겨울학교 금방 나와서 겨울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될 놈들은 좀 잡아주고 열심히 같이 하면 3일 해도 돼요. 네.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주 5일에서 억지로 붙였다. 운이 좋아서 갔다. 2차에서. 1차는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해봐라. 그거 명확히 판단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KG반도 마찬가지로 KG반 1, 2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뭐 교재는 실력 정석을 기반으로 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의 문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애들이 또 재밌어요. 문제 통과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MRP라는 걸 저희 진행해요. 그래서 정답을 훈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맞추는 거. 그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뭐 순서는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집 배부하고 문제 풀고 여기서 이제 답을 체크해주면 원래 수업인데 그냥 감독해주고 그 갖다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아요. 기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준 점수를 애들한테 말해주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냥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풀어봐요. 뭐가 틀린지 많이 몰라. 다시 풀어봐요. 제가 뭐 틀렸는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풀고 뭐 채점하고 또 회차 확인하고 뭐 이런 거예요. 좀 더 이건 뭐 나중에 어떻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초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학년들이나 그리고 좀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좀 더 그 K보를 중심으로 좀 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랑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수학 허선 선생님이 계시니까 지금 뭐 스페셜 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부인이 그 초등수학을 사고력 수학을 계속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안 하고 있는데 애 키우고 있어요. 애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라서 제가 옆에서 보고 그걸 반해서 결혼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대치동에. 전국에. 사실은. 전국에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영재 강사나 뭐 고등 강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근무하는 박효 선생님이나 허승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믿고 보내주시면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아마 훌륭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승복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장발부 원장님께서 나와서 좀 중간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아직 군필이 더 익숙해서 부모님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부모님들 아직 꿈과 희망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목표가 어디냐? 서울의대예요. 아주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영재시장 쪽에서 지금 한참 논쟁 중인 게
일반고 가야 되냐, 영재고 가야 되냐 이런 논쟁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네, 부모님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서울대 갈 학생들은 영재고 가면 안 돼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는 앞으로 영재고 애들을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이 있냐면 영재고는 가고 싶어. 근데 의대는 못 가게 한대.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시냐면 제가 그거 듣고 기겁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를 붙는 거예요. 중2 때 영재고를 가. 그리고 영재고를 가서 3년 동안 졸업을 한 다음에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하면 일단 세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대가 그 입시안을 발표를 했죠. 입시안을 정시에서 그 옛날엔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됐어요. 근데 수능 플러스 그 학교 생활을 보겠다는, 서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재수생들의 서울의대 진학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특별히 영재고 졸업한 재수생들의 서울대 의대 진학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그런 코스를 밟겠다 이런 부모님들, 야 역시 부모님들의 전략은 탁월하다. 제가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뭐 우리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은 그런지 모르는데 애들은 중2 때 한 다음에 고3, 중3 동안에 3학년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쟁을 거쳐서 또 재수까지 해가지고 서울대를 간다. 하여튼 보통 애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영재고,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영재고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밖의 의대입니다. 그 밖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입시안들을 이미 사실은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추천서 폐지. 추천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재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 의대를 못 가게 하는 제한 조치 중에 하나가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천서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영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의대를 썼을 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야? 서울과고 같은 데는 자 추천서가 없어졌다고 좋아하냐? 그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안 써주겠대요. 세특을 안 써주겠대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생활교육에 있거든요. 그걸 안 써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제한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이제 많이 안 봐요. 서류가. 그리고 독서 기록도 뭐 안 보고 상도 하나밖에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영재학교 그 수시 전형에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이 학생이 어느 학교 나왔냐가 가장 아름다운 그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블라인드 처리됐으니까 학교를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 컬이가 너무나 독특해서 영재학교는 딱 보는 순간 얘가 영재고 졸업생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밖의 의대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졸업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공계는 영재고가 답입니다. 그냥 영재학교 과거가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딱 그 의대는 이제 지금 정부 눈치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전략적으로 재수해서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의대는 뭐 일반고 간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학교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영재학교 입시가 개편이 됐잖아요. 부모님들 뭐 아마 신문을 통해서 우리 그 부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큰 게 1단계예요. 1단계를 지금까지는 여러 곳을 지원해갖고 합격한 데를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는 한 곳만 지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단계를 한 곳만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단계가 한 곳만 지원하면 사실 1단계에서 거의 합격을 시켜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서울영재고나 이런 데 막 서류를 700장, 800장, 어떤 학교는 막 2000장을 평가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아니 꼴랑 이제 지원할 애들만 오면 꼴랑 한 400장, 500장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아마 시험 볼 기회는 줄 거니까 1단계가 막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1단계는 거의 좀 그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죠, 그죠?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해요? 3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떨어져 버리면 이게 시험 볼 기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담에 대한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 곳만 써야 된다라는 이 체감은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다 붙이진 않을 거거든요. 한 20% 정도는 탈락시킬 거라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1단계는 다 아시다시피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자소서인데요. 자소서는 사실 그닥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런 것도 뭐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추천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님들 생각에는 뭐 추천서 다 잘 써줄 것 같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천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서가 다 점수화가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에 대한 어떤 평가의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매우 잘함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추천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추천서를 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가 좀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 아이들이 좀 피해를 보냐면 대치동 아이들이 좀 피해를 봐요. 대치동하고 강남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영재학교 추천서를 쓰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번에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왜 지필을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명시했어요. 다른 나라를 다 봤더니 지필교사가 없는 영재학교 입시는 없더라. 그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지필고사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있을 거예요. 다만 지필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법은 시험 문항, 수학을 10문항 이내로. 이거 소문항 기준이에요. 소문항 기준으로 10문제면 큰 대문항 기준으로는 3문제밖에 못 내요. 3문제밖에 못 내거든요. 보통 소문항이 3개씩 달리거든요. 적게도 2개가 달리든지. 그럼 대문항 3개밖에 못 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축소되는 건 맞죠. 과학도 25문항 내외. 과학이 25문항 이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물화생지 2문항 이상 내기가 어려워요. 여기 물화생지 이제 큰 문항 그러면 8문항인데 새끼 문항 하나 둘씩 달리면 24문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단계에 대한 어머니들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단답형이 30% 이내, 점수로 30% 이내, 그러니까 점수 100점으로 나머지 70%는 서술형이라는 건데 이 서술형도 단순 서술형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평가하겠다. 풀이 과정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풀이 과정을 쫙 보잖아요. 풀이 과정을 보면 이 아이가 선행을 얼마 했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답안을 보면 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용어부터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도가 넘어도 끓는 점이 오르는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오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 화학이라고 하는 그 일반화학이나 이런 화투까지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대번에 증기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중학생들은 증기압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충분히 분자 운동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딱 평가하면서 얘가 선행 어느 정도까지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크게 얘 선행 많이 했네, 그래 얘 뽑아줘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최근에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최근에 그게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용어는 쓸 줄 알면서 쉬운 문제들을 틀리거나 이러면 오히려 조금 영재고사 얘 뭐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하는 아이들이 영재고로 합격하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 아이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큰 변화는 없어요. 3단계는 면접 보고 뭐 실험하고 토론하고 조별 활동하고 이런 거에서 뭐 큰 변화는 없어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딱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구나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서류 준비 좀 잘 해야 되고요. 아무리 그 1단계에서 좀 붙여주더라도 이걸 떨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재학교 입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현재 중1, 그러니까 예비 중2가 되는 학생들이죠. 중2 수험생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중2 수험생이 많이 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중2 때 영재학교를 한번 그 시험 볼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커리? 이런 커리는 바람직해 보여요. 왜냐면 중2 때 잘 안 되면 중3 때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곳밖에 서류를 못 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과 전략들을 좀 세우는 게 좋다. 그래서 중2 때 영재학교 시험을 한번 볼 정도?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중2 때 영재학교 시험 보기가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필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조금 약화가 되기 때문에 중2들도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 걱정은 중2는 아무래도 중1에 비해서는 서류가 많이 탈락할 거예요. 서류가 많이 탈락할 겁니다. 경경제고 같은 경우가 작년에 중2들을 거의 다 서류를 탈락시켰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경경제고에서 옛날에는 서류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갖고 시험장을 만든 거죠. 그러면 서류를 다 받아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시험장 준비하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중2들이 막 넋들고 와서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장난치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감독관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지 안 풀고 그냥 문제만 보고 엎드려 자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경경대학교에서 야 중2들 뽑지 마 이래가지고 중2를 서류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탈락을 시켰고요.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경향은 앞으로도 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중2 때 시험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입시 일정의 변화예요. 저는 이 입시 일정의 변화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6월달에 서류를 넣어서 6월달에 서류를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이들이 옛날엔 4월달에 서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중2 아이들 같은 경우는 4월에 서류를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서류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6월달에 서류를 넣으면 언제 점수가 들어가냐면 중2 1학기 중간고사가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1학기 중간고사가 만약에 시험 생활기록부상에 기록이 되게 되면 아마 2학년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학생들은 이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이 일정이 왜냐면 지금 과거하고 영재학교하고 지금 당장은 진짜로 못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입시하는 영재학교 선생님들, 과거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하고 영재학교하고 입시 일정이나 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입시 일정을 통일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 컬이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로 검토하겠다 이런 게 서로 좀 더 협의를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입시의 일정들이 통일화되면서 영재고나 과거 한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입시 일정은 좀 더 늦춰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부모님들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 되면 중3 때 하는 이런 입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저희들 광고할 때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수학이 저희의 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 일정이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학과는 조금 수학 공부와는 약간 다른 방식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이 문제는 부모님들이 KMO를 서울영재고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주로 서울영재고로 생각하니까 KMO를 가다가 그 다음에 영재학교 입시를 가고 KMO 끝나고는 물리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해서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겠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살펴봤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KMO의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부원장님이 못하셨는데, 지금 옛날에 KMO 1차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KMO 1차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50점대 초중반만 맞아도 다 통과하고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문제는 KMO 1차가 KMO 위원회에서 좀 성격을 바꿨어요. KMO 1차는 좀 대중을 위한 저변화, 수학의 저변화의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KMO 2차에서
KMO 2차에서 국가대표급을 뽑는다.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KMO 1차가 되게 어떻게 됐겠어요? 쉬워졌죠. KMO 1차가 저는 이 KMO 1차가 쉬워진 게 정말 큰 수학의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심지어 4학년까지 KMO에서 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KMO 2차를 보러 가는데 KMO 2차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KMO 2차는 약간 쉬워졌다고는 하나 그렇게 크게 쉬워지지 않고, 왜냐면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KMO 2차는 그대로다 보니까 얘네들이 KMO 1차를 통과했다는 자부심으로 2차 수업을 딱 들으러 갔는데 그냥 다 자야 돼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수학 실력이 오히려 퇴보를 하는 거죠. 수학 실력이 안 나와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수학, 그러다가 KMO 2차 봤죠? 자기가 KMO 2차 봤는데 너 다시 KMO 1차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반복이 싫대요.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되죠. KMO 1차를 어떻게 하는데 막 주 5일을 디립다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밤 12시까지, 1시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하기 싫죠. 그러니까 아예 수학 공부를 안 해. 이런 사태가 지금 영재반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재고 실전반 애들 중에도 제 과학 수업 듣는 아이들 중에 수학을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걱정되는데 학원 거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 교육이 사실 지금 엉망이 됐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KMO 1차를 그러면 중2 입시 일정이 늦춰졌다고 해서 중2 또는 중3 때 KMO 1차를 보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KMO 1차라는 게 현재 지금 교과 과정이 수상화. 옛날 수상화가 훨씬 더 좋은데, 옛날 수상화에다가 지금 기하, 조합, 간단한 정수. 사실은 기하죠. 이 기하는 중등 기하예요. 중학교 기하. 그 다음에 간단한 정수 정도만 공부를 해도 1차를 통과할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중2, 중3 때까지 끌고 간다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왜?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애들 막 주 5일 하는 학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못해. 과학도 못해. 그 다음에 남들 지금 그런데 일반고 논쟁 벌어지면서 지금 상위권 아이들 중에는 그냥 선행만 쭉 주구장창 달리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중1이나 중2쯤 딱 됐는데 옆에 친구 봤더니 얘는 뭐 미적분을 나간대.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수사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뭐 수원, 수투 선생님 나갈 생각도 안 해.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게 요즘 시기의 수학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런 커리들을 다시 조금씩 우리 지금 분위기에 맞게끔 조정하고 아이들한테 가장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6, 지금 예비 초5 학년들 있잖아요. 예비 초5. 그러니까 내년에 예비 초6이 되는 거죠. KMO 시장은 거의 초6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는. 이 KMO 그러니까 초6하고 약간의 중1 정도가, 약간의 중1 정도가 내년에 중1. 그러니까 현재 예비 초6, 예비 중1, 그 다음에 예비 초6 학년들이 KMO 시장에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중2만 해도 KMO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중3은 뭐 지금 KMO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 제가 초6하고 중1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초등수학이라고 해요. 초등수학 과정은 아니고요. 초등수학 과정은 아니고 초등 KMO 과정이에요. 네, 초등 아이들이 주로 이제 KMO를 보다 보니까 저기 초6에 지금 초등 KMO를 저희 허순복 선생님하고 박혜인 선생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허순복 선생님 반에서 11명이 KMO를 준비한 반이 있는데 8명이 1차를 통과한 거예요. 이런 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로 꼼꼼하게 탄탄하니 그렇다고 뭐 주 5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딱 3일 시켰어요. 근데 좀 빡세게 시키긴 해요. 3일 동안 좀 빡세게 시키긴 합니다. 이따 선생님 나오셔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렇게 해갖고 8명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들 중에 KMO에 생각이 있으신 부모님들, 내년에 6학년 되는 부모님들은 허순복 선생님, 제가 볼 때 대치동에서 허순복 선생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이런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선생님 모시고 있다는 게 참 좀 행운이고요. 어쨌든 허순복 선생님 수업을 아이들이 잘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은 우리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발 입학고사를 보는데
입학부사 수상 기본, 왜냐면 여기가 실력부터 나가니까 수상 기본을 보는데 25개 중에 15개를 넘는 애가 없대요. 그래서 뭐 제시보기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했다.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옛날보다 조금 좀 많이 양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많이 양해를 한 거예요. 지금 15개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통과만 하면 아이들은 실적을 내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아주 잘할 수 있으니까요. 초등 케모 이 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거에 가시고요. 현재 예비 중1, 현재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 케모를 해야 되나, 영재학교 입시를 해야 되나, 그냥 선행을 나가야 되나.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은 큰 고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케모, 어차피 케모가 수사가 나가고 기하조합도 이런 영재학교 입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 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수원트 선행 나가도 되고 뭐 나머지 선행을 해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뭐 지금 현재 초 5학년 내년에 6학년 되는 부모님들은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허송목생 반에 들어만 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중1 부모님들이 아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예비 중1 부모님들이 케모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 학원이 그래서 아이들이 P반이라는 과정을 우리 부원장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게 그거예요. 고민되는 부모들은 일단은 안 해보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지반에 와서 이것도 이제 수상컬이랑 이렇게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를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케모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커리가 P지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초등 아이들이 이렇게 케모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케모를 끝나고 나서 또 케모를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KG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케모 열심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주 이틀 정도 선행을 하면서 수원, 수투 선행 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경시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 실력을 좀 다듬자 이런 과정이 KG 과정이에요. 저희 김기훈 원장님이 저렇게 말은 조근조근하게 해도 제가 볼 때 대수 파트를 대치동에서 가장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경시를 20년 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K지반 아이들을 대수를 원래 하다 보니까 경시하는 아이들이 대수의 어떤 파트가 약하고 어떤 선행 진도를 안 뽑았고 어떤 선행 진도는 아주 잘 나갔고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급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지금 K지반에 들어와 있는 부모님들 반응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금 반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직접 이제 K지반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 영재고 진학에 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잘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아마 테스트를 보시면 훨씬 더 상담을 잘 해드릴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후송생이 나오셔서 그러면 이 지금 초록행보관 이런 커리들을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보이고요. 일단 앞에서 앞서 조원장님이랑 원장님이 이제 전반적인 지금 입시 변화나 저희 다른 분들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랑 이제 박현 선생님이랑 다른 이제 정 선생님들이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고요. 일단 뭐 아까 이제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반은 조금 전반적인 반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는 정말 이제 최상위권을 위한 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지금 커피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토요일 올라가는 애들은 선행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중1 KM 수사의 목표는 반이지만 다른 반들이 이제 6학년 때 KM 수사하는 게 목표로 하는 반이고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KM을 어쨌든 6학년 때 중등 KM을 마무리하자 이런 성격의 반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제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작년 다르고 이제 재작년 다르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아주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1 때 중등 K모를 등급을 받고 그리고 중2 때 고등 K모를 1년 하고 하면서 영재고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중3 때 영재고를 가는 게 아주
아주 제일 퍼펙트한 노트였다고 하면은 요즘엔 좀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영재고 사실 영재고를 들어가는 게 목표가 있잖아요. 영재고를 가서 잘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그러려고 지금 사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 대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영재고 내에서의 수평가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KO가 옛날 같으면 이제 아주 좀 한 몇 년, 뭐 5, 6년 전, 뭐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프리패스 역할을 해서 KMO 금상이 나오면은 그 영재고를 바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중3 때까지 이제 KMO에 몰입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전혀 안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KMO는 들어가서 잘하기 위한 사전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가 서울영재고를 절대 안 가겠다. 절대 안 가겠다 하시면 KMO를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영재고만 해도 제가 이제 주변에 지금 현재 영재고 다니고 있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제 어머니들이랑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뭐 안부도 듣고 이러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사실 경기만 하더라도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잘하는 학생들은 어릴 때 이제 경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이제 잘 하긴 하죠. 근데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돼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시험이랑 달라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일반 학생들처럼 가르치는데 시험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모아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 경시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몇 문제를 항상 내서 여기서 A, B, 뭐 A 제외 애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는 서울영재고가 잘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영재고를 갈지 아니면 이제 의대를 생각해서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아니면 영재고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을 다 이제 해놓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고생스럽기도 한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등 KMO를 어쨌든 결과를 내고 아이 선택에 따라서 중1 때 중등 KMO를 한 번 더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초6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고등 KMO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그렇더라도 KMO를 할 때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가장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선행을 굉장히 많이 빨리 달리는데 선행이라는 게 굉장히 기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뭐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고 선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선행만 하는 아이들은 과목만 싸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을 해서 들은 충어를 많은데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선행만 달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약간 1년 정도 이제 텀을 두고 목적을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텀을 두고 공부를 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KMO, 중등 KMO를 할 때 가장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등 KMO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고등 KMO하고는 이제 중등 KMO처럼 이렇게 뭐 야간 자습이나 이렇게 클리닉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스스로 수업 찾아서 들어야 되고 알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등 KMO 할 때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애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결과가 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한테 수학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발하는데 6학년 때 선발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중1 때 공부한 친구들 뭐 그럼 사실 더 늦게 공부한 친구들한테 나중에 수학 실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을 계속 노포 일찍 결과가 나왔더라도 노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6학년 때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1 때 이제 선택에 따라서 중등 KMO를 더 높은 이제 결과를 위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 KMO를 주 이틀 갖고 가면서 하루 정도 선행을 하는. 요즘에는 사실 영재고 가서 내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이제 KMO 상 다 받고 영재고 입학하고 나서 그때부터 선행해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좀 늦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 상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올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올해가 이제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 보고 나면은 12월 달부터 그 친구들도 다 선행을 지금 이제 시작하거든요. 다시 이제 수원 수투부터 해서 일, 중2, 중3 이제 뭐 길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계속 하루 정도 이제 수학을 선행하는 부분은 하루 정도 해가지고 수원 수투, 뭐 무조건, 뭐 그다음에 기백, 뭐 석토까지 다 미리 선행을 한번 해놓고 그리고 다질 건 다져놓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입학해서 그때 필요한 만큼 다시 공부를 하는 이런 스케줄 가는 게 저희가 진행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한장으로 된 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반에 대한 그런 안내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이어가지고 그 반 친구들이 이제 수상하고 이제 초등 대원생 커리큘럼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반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월수금의 그 예비 소유 지금 현재 5학년 대상으로 한 ONL이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금의 이제 4학년 아직 4학년이기 때문에 3위는 안 받고 월금으로 진행하는 4MK 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체 OMK반이랑 4NS반은 화목일이랑 화목에 진행하는 반인데 이건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시고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MA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월금에 모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저희가 진행했던 반들보다는 조금 커리큘럼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천천히 하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초육 대상인 아이들은 또 공통수학 3화까지는 한 번 정도 본 친구들까지 해서 그래서 공통수학 3 실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하는 사실 아까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M도 그렇고 영적 입시도 그렇고 다 이제 중등 기하가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커리큘럼상 고등학교에는 기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하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내용이 계속 심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반이든지 시작하는 반은 무조건 중등 기하 심화 커리큘럼 기하 그래서 중등 기하 심화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등 기하 발표하고 그다음에는 동시 실전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초육 같은 경우에는 정수 조합도 바로 K 입문 과정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월급만 하니까 당분간은 재수하고 기하를 인정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커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하루 더 추가해서 조합도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